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청소년 사회 참여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내용은요. 오늘의 청소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필요성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 참여 활동의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현실 사회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다. 객체다. 이렇게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렇게도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의거라든지 혹은 우리 사회에서 1960년에 벌어진 4.19 혁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사실 청소년과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보다 우리 사회의 주체이자 주인공이자 현실 사회 주인공이자 사회 구성원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청소년 참여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5,000년 전, 3,000년 전, 혹은 300년 전 이런 어떤 시기를 봤을 때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은요 굉장히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00년대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우리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있죠. 증기기관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70년대, 80년대 분들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1980년대까지도 그렇게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하지는 않았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직전에 10년 전에 변화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옛날에는 유선전화, 지금 요즘 유선전화 없는 집도 많은데 유선전화로 약속을 잡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90년, 91년에 삐삐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삐삐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PC 통신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했던 이런 시대가 1990년대 중반에 벌어집니다. 90년, 91년에 삐삐가 생기면서 97년, 98년, 99년에 다양한 016, 018, 019, 017 등등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이제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통신의 혁명이 벌어집니다.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면 AI 시대, AI 혁명의 시대,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충격적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냐면 혹시 이세돌이라고 바둑 기사죠. 지금 은퇴했지만 컴퓨터하고 승부를 겨룹니다. 첫 번째 대국 알파고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의 창의적인 수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승률이 높은 수를 찾아갔습니다. 끝내 이세돌 구단은 대국 시작 3시간 30분 186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충격적인 첫 패배를 당한 이세돌 구단과 구글팀의 희비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결국은 5판 중에서 1판은 이기지만 4판은 AI에게 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참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에서 80%는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는 직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군도 사실은 지금은 인기가 많지만 이후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없어질 직업일 수도 있어요. 변호사와 인공지능 알파로의 법률 자문 대결에서 승리는 인공지능이 차지했습니다. 9팀의 변호사와 3팀의 AI 가운데 AI팀이 1등부터 3등을 모두 휩쓴 겁니다. AI로 치매 예측을 위한 진단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선 목소리 특징을 가지고 AI가 치매 가능성을 판단하게 하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도 쓰입니다.
새로운 약 성분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할지 AI가 계산합니다. 수년씩 걸리는 개발 시간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어떤 똑똑한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함께 노력하는 협업의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글로벌 대학과 기업에서는 이런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선발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채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 이런 부분들은요, 나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청소년 자치 혹은 학생 자치 아니면 교사 자치, 학부모 자치. 자치라는 의미는요, 스스로 자자의 다스릴 치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성주의 어떤 특성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성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불편함과 어려운 지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 사회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자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의 참여로 나타난 변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존재하나요? 자, 혹은 그 불편함들이 좀 부당하게 불편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아마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부당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은 잠깐 눈 감고 조금은 좀 외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진 않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사실 세상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치를 통한 변화의 과정들을 연습해보고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학교에 보면 학생회라고 존재하죠. 아마 회장도 계실 거고 부회장도 있으실 텐데요. 학생회가 운영이 되면 사실 학생들의 권익의 문제, 학생들의 불편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생회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학생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맞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생회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 매점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교실 밖으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기존에 있던 매점이 불량식품을 팔다가 문을 닫자 학교 구성원이 직접 운영하자며 살려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매점이 아니라서 싼 값에 팔 수 있고 근처 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을 가져와 상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음식, 어떠한 예를 들면 매점에서 판매할 것들이 이런 것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사회를 꾸리고 그렇게 해서 메뉴도 정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회가 직접 참여해서 변화시킨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에 보면 동명초등학교 교육 3주체 학교생활 협약 선포식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근거가 아마 학교 생활
규약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학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계 맺음이잖아요. 선생님도 사실은 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도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함께 해주면 좋을 것들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은 주로 이제 선생님들에 의해서 규약을 정하고 교칙을 정하고 학칙을 정하고 해서 그냥 전달되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굉장히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학교의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 거기에 이제 교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생활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해요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조율하고 해서 서로 약속을 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삼성교에 있는 한성여중이라고 있습니다. 골목길 안전지도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골목길 안전지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기에 굉장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도로 다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게 돼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세상을 변화시켰던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예상하시나요? 소녀상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가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 같은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든 일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그래서 소녀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소녀상을 보고 저때 그 기억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각 지역별로 소녀상이 존재하죠. 사실 이 출발을 누가 했냐면 이화여고의 주먹도끼라고 하는 역사 동아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각 학교에 각 고등학교의 학생회 그리고 역사 동아리에 손편지를 막 쓰기 시작해요. 우리와 함께 이러한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60군데에서 답장이 오고 100몇십 군데에서 나중에 답장이 오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답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금된 돈을 가지고 정동에다가 이렇게 소녀상을 딱 만드는 순간 우리는 왜 못했지라고 하는 많은 성인들, 어른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똑똑한 한 개인의 시작이나 아니면 어떤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과연 세계 규모로 따지면 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많이 가죠? 여러분 같은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견학들을 가게 되죠. 도시락을 싸갖고 대부분 이제 가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밥을 어디서 드시나요? 식당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써 있냐? 당 매장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안 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너 도시락 갖고 들어오지 마. 이거죠. 결국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결국 밥을 못 먹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인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죠.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왜 없냐? 그랬더니 홈페이지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박물관은 이런 공간이 없을까? 이런 식당이 없을까? 다 찾아봤더니 저렇게라도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학생들은 더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아무리 제안을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기자한테. 기자한테 딱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기자가 딱 보기에도 이거는 좀 너무하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물관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배웠어요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학생들이 아무리 그런 요구가 있어도 들어주지 않았다가 언론에서 한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경기도에서는요. 여러분은 몇 시 등교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초, 중, 고등학교가 전부 다 9시 등교로 바뀝니다. 사실은 7시 반, 막 8시 이렇게 등교하다 보니까 아침밥을 못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고요. 사실 아침에 밥 못 먹고 나가면 또 부모님 되게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9시 등교로 딱 바뀌면서 부모님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잠을 그래도 20, 30분 더 잘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의정부 여중 학생들과 교육감과의 면담 속에서 제안이 왔고 그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진행되어 왔던 과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의 이름이었어요. 대변초등학교.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변중학교, 대변고등학교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입에 올리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이름 때문에 종종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의 설득을 어른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강성환 기자입니다. 대변초등학교 부학생회장인 5학년 하준석 군은 지난 학기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인분이 연상되는 학교 이름을 꼭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대회나 공연 같은 사회자가 대변초등학교 나오세요라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똥이나 변기초등학교라고 비웃거나 여기에 주축이 바로 초등학생, 학생 당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례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내는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바꾸어낸 과정이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후배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 부산 반송이라는 지역인데요. 근데 반송여중 앞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로를 다니잖아요. 통학로를 다니시면 보통 인도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는. 또 거기에는 공장지대가 있어서요. 그냥 그 트럭들이 바쁘니까 그냥 빵빵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딱 꾸립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돼요. 거기에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누가 불편해하냐면 거기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차를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반송여중의 운동장을 24시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또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통학로도 결국 확보를 못하고 예산은 있으나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한 건데요. 2019년에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가만히 있나요? 6월 항쟁 기념에 학생들이 나와서 또 거리에서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고 또 함께 이거에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청소년들이 만든 과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학생증 갖고 계시나요? 예.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면 사실 학생증을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청소년증이 제한 도입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증이 발급이 안 되니까 대중교통비라든지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은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생증 다 없애고 모든 것을 청소년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 특정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차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차별? 더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 대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차별. 그런 차별은 좋은 차별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서 청소년증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성주에서도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서대문구는요, 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참여예산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제출을 하면 편성권을 주면 이것 자르고 저것 조정해가지고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예산안이 마련되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 예를 들면 1%까지는 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이. 그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 예산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참여예산제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이런 곳 필요해요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 청소년 휴카페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 와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자치적인 노력들, 세상 변화를 함께 꿈꾸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부모님 세대는 색깔, 크레용 색깔을 뭐라고 했냐면 살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색.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백인이나 흑인이 이걸 살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가 될까요? 예를 들면 검정색이나 하얀색을 가지고 이게 살색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동의가 될까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차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네. 그래서 국가표준을 바꿀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기술표준어를 통해서 연주왕으로 바꿨는데요. 연주왕도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힘든 언어다. 그래서 살구색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사실은요, 뭐 자그마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식의 변화를 바꿔버린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일상의 용어, 일상의 언어들이 굉장히 누구에게는 차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안겨줬던 굉장히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제안을 하시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학생회가 있고요. 학교에 학급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학생이기보다는 청소년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자, 청소년 참여로 나타난 변화.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 마을의 문제를 다루고 마을의 문제를 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제안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로 가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여기에는 시설 내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안하시고 함께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회 참여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는요, 어른들이 배려해줘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적합한 내용들로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과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져서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새로운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사회 참여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안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조율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가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자, 세비청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바로 우리가 간다. 이런 프로그램이 올해 성주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떠나서 아니면 학교 안에서든 어떠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 혹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고 토론하셔서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주군 청소년 학생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요. 결코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한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불편하고 부당함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것을 어떻게 토론하고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건강해진다.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성주군의 그 건강한 사회의 동반자로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힘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